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1월 15일 일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정가 뒷담화에서 대권주자 윤석열 5대 궁금증 압축 정리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좀 풀어드렸습니다. 윤석열의 진짜 지지율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정치를 과연 할 것인가? 또 정치를 하면은 제2의 반기문처럼 중간에 실패할까? 성공할까? 또 과연 윤석열은 보수주자일까?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까? 자, 이런 말씀을 제 나름대로 풀어드리면서 정치를 과연 윤석열이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제가 한 70% 이상 정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죠. 본인의 의지, 그리고 본인의 의지는 이 공급입니다. 공급이고 또 수요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치 세력에서 그 사람을 원하는지, 그 수요,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있죠. 유권자들도 원하는지, 이게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이 정치를 하면서 대권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70% 이상 가능성이 있다. 정치를 할 가능성.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일단 정치를 하려면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2년 3월이죠. 그때까지, 그리고 임기는 내년 7월입니다. 그러면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기간, 그 다음 해 3월까지 기간 얼마 남지 않죠. 한 8개월 남나요? 그 상황에서 대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임기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 월성원전 그 경제성 조작 사건, 이 수사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본격적으로 퇴진 압박을 넣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퇴진을 한다면은 그 시기도 빨라질 수 있고, 또 내년 4월에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그 변수가 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죠. 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지만, 일단 크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그 길은 세 갈래입니다. 세 갈래입니다. 일단 하나는 배제를 해야 되죠. 뭐냐면은 여권 주자는 아니다. 여권 주자는 아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니컬하게 지금 윤석열은 정부 여당 사람 아니냐, 야당 주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다 알면서 하는 이야기고요. 일단 범야권 주자로 하면은 세 갈래 길이 있겠죠. 진입하는 방법 하나는 제1야당인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본진에 바로 들어가는 방법, 그 길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일단 우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본진에 합류하는, 편입하는 그 방법이 있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길은 국민의힘과 별개로 딴 살림을 범야권 안에서 다른 텐트를 치는 제3지대, 국민의힘에 가지 않고 제3지대에 남아서 정치를 하는 방법,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간략히 가능성,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야당 본진, 국민의힘 본진에 바로 진입하는 방법. 자, 이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7월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 해 3월에 바로 대선이기 때문에 이미 대선 전국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경선이 열이 붙어 있겠죠. 가열이 돼 있겠죠. 그 상황에서 여러 주자들의 경쟁 중인 거기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다른 곳에서 정치 실험을 하거나 이러면은 기회가 없어집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년 7월에 검찰총장 측에서 물러난다면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바로 국민의힘 본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벌써 그때는 경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경쟁이 시작된 그 안에서 빨리 레이스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인 것이 이 국민의힘 본진에 바로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이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유황벌이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리고 지금 아직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윤석열이 깃발을 올리면은, 지금 워낙 그 범야권에 마땅찮은 뚜렷이 치고 나가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깃발만 올리면은 거리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쪽 진영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지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차기 대권 주자들은 상당히 윤석열을 견제를 하죠. 일단 윤석열이 그것을 넘으셔야 됩니다. 견제하는 이유는 뭐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이 아직 현직 검찰총장이다. 이 이야기, 이것 때문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검찰총장으로서 잘하고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과 같이 두 사람이 딱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가 막 정치권에 불러와서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지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은 검찰총장을 정치의 한 가운데로 끌어는 것은 사실상 뭐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그냥 좀 놔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자기 대권 주자죠. 자, 그렇지만 이거 외에 또 하나 이유는 그 윤석열이 바로 진입하기에 또 이게 장벽이 되는 것 또 하나 이유가 이런 견제도 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장제원 의원과는 달리 상당히 윤석열 총장에게 반감을 갖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번뿐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해서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한 그런 적도 있었고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른바 적폐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하고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아직 국민의힘에 있어서 좀 견제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이렇게 그 윤석열을 견제하는 것은 윤석열과의 경쟁력 나중에 같이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을 좀 우려하는 그런 하여튼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이 국민의힘 안에 분위기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바로 진입하는 데는 좀 장벽이 있을 거다. 그런데 다만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바로 진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우회로를 통해서 국민의힘 세력에 편입하는 이 절차입니다. 일단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독자 활동을 먼저 하는 경우죠. 독자 활동을 하고 바로 이제 들어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어쨌든 좀 검찰총장 퇴임 시점보다 빨라지면 이 방법이 유효하겠죠. 일단 제3지대에 있다가 이 대선을 앞두면 항상 걸어왔듯이 뭐 야권 통합 논의가 일어나고 또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해보자 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거기에 참여를 하는 방법, 범야권 단일화 논의, 또 뭐 빅텐트를 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선 앞두고 빅텐트를 쳐서 범야권에서 빅텐트를 쳐서 너도 오고 나도 가고 뭐 다 모여라. 여기서 한번 반문재인 이것을 그 교집합을 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논의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밖에 있다가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세력에 이렇게 편입해 들어가는. 자, 그 길이 또 하나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빅텐트가 쳐졌을 경우에도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특히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가 여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시점 되면은 다른 범야권 주자들도 누구든지 뭐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오세훈이든 뭐 원희룡이든 누구든지 치고 올라오고 있을 텐데 그들과의 경쟁에서도 과연 윤석열 현상은 이어질 것인지 그 문제는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뭐 다른 주자들이 부상하면은 또 부상을 하고 과거에 뭐 적폐 수사를 했다, 뭐 이른바 적폐 수사, 그리고 박근혜 정권 수사를 했다 이런 것이 막 뒤섞이게 되면은 유력 주자원에서 그냥 도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제3지대에서 그냥 남아서 국민의힘이 빅텐트를 치든지 말든지 거기 가지 않고 따로 남아서 제3의 후보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무슨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는 상당히 어렵죠. 뭐 과거에 뭐 다 그랬습니다. 뭐 정주영 그랬고 그 여러 사람 뭐 안철수도 그랬고 최근에 유승민도 그랬고 제3의 길은 상당히 어려운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과거 또 문국현도 그랬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보수, 진보 이렇게 나뉘면 본인은 좀 곤란해집니다. 보수 쪽 주자라고 할 수가 없죠.
검찰에만 계속 있었고 보수 정권도 수사를 했고 진보 정권도 수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차라리 그것보다는 정의, 공정 이런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해서 대권에 나가면은 어느 정도 이민은 실험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것과 이 이념이 노선이 같이 섞어지면은 금상첨화죠. 그런 길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3의 길은 제3지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3지대에 머물러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차기 대권 해봤자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나이가 62살입니다. 앞으로 그 다음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주목되는 인물이 안철수입니다. 과거 안철수도 제3의 길을 계속 고집을 했었죠. 지금도 제3의 길이죠. 국민의당.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목됩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제3지대에서 동맹을 맺을 가능성. 그래서 두 사람이 누가 후보로 나오든 두 사람이 경쟁을 해서 한 사람이 제3의 후보로 나올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했죠. 야권 통합에 혁신 야권 통합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플랫폼에 윤석열도 참여 대상이냐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윤 총장 같은 분이 혁신 플랫폼에 들어오면 야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매우 많은 국민들이 윤 총장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분이 함께 플랫폼을 만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마 제3지대에서 중도, 혁신, 공정, 정의 이런 가치를 놓고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윤석열의 대권과도 크게 제가 세 갈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갈래도 그냥 쭉쭉 걷은 길이 아니고 상당히 굴곡이 많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길이겠죠. 누가 탄탄대로를 닦아주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대망론을 실현하려면 본인이 길을 닦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송권의 혼술이 내다볼 때는 세 갈래 길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송권의 혼술이었습니다.